온기가 식고 자생력이 없다는 계산이 서자 그는 미련 없이 자신을 믿고 따랐던 동지들을 내팽개친 채 다시 거대 정당의 그늘로 숨어들었던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지역구인 수성갑을 상납하고 서로 무소속 연대를 통해서 정치적 바람을 일으킬 생각이다. 결정적인 시기마다 그가 보여준 선택의 공통점은 오직 하나, 나만은 살아야겠다. 이 지독한 자기중심주의였던 것입니다. 반복되는 배신을 정치적 경륜으로 포장해주는 시대가 끝났음을, 생존의 기술이 의리의 가치를 앞설 수 없음을, 배신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자의 편에 서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꽤나 자신이 있는 모양입니다. 국민의힘 탈당, 그리고 자신의 노른자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을 한동훈에게 내어주며 상호 시너지를 발휘하겠다는 계산, 여기에 무소속으로 대구시장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그 용감한 배신의 정치를 암시하는 강수를 두는 것을 보니 용감하긴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육선 중진이라는 무게감이 무색하게도 이 정치인은 자신이 수십 년간 몸담았던 집단의 울타리를 부수고 나가겠다는 선택, 그래서 반드시 대구시장을 한 번은 해먹어야겠다는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짐작이 가십니까? 바로 조영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조영의 이런 선택이 과연 이번이 처음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는 책임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영 의원의 20년 정치 인생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책임보다는 생존에, 의리보다는 계산에 가까워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수 진영의 한 축을 담당해온 그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어떤 정치적 선택을 내렸고 그 선택이 어떻게 동지들의 뒤통수를 겨냥해 왔는지 그 민낯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조영 의원의 배신 DNA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시점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입니다. 당시 새누리당의 핵심 중진이었던 그는 보수 진영이 가장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던 순간 구원투수가 아닌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단순히 당을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른정당 창당의 실무 책임자로서 당대표 권한대행이자 초대 원내대표라는 중책을 맡으며 분당의 선봉에 섰습니다. 당시 그가 내뱉은 말들은 대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대리인단의 대응을 두고 그 자체가 탄핵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길러준 친정체제를 맹비난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던 분이 바로 이분 조영이었습니다. 물론 탄핵의 가부 여부를 떠나 평생을 보수정당의 혜택 속에서 성장해온 이자가 당이 위기에 처하자마자 가장 먼저 돌을 던지며 집을 나가는 모습은 대구 경북 민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을 것을 짐작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누가 배신자냐? 국민 뜻과 다르게 간 사람이 배신자라고 항변하던 그의 모습은 원칙을 지키는 소신파라기보다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구명적으로 뛰어든 노련한 승객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창당의 주역이자 원내대표까지 지냈던 그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한 것입니다. 이른바 통합파의 수장이 되어 말입니다. 자신이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던 이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곳으로 그는 아무런 사과도 없이 슬그머니 발을 다시 들여놓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조영식 정치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에게 개혁 보수는 가치나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시의 성난 민심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피난처였을 뿐입니다. 그가 피난 갔던 피난처, 바른정당의 온기가 식고 자생력이 없다는 계산이 서자 그는 미련 없이 자신을 믿고 따랐던 동지들을 내팽개친 채 다시 거대 정당의 그늘로 숨어들었던 것입니다. 이를 두고 보수 진영 내에서 분당도 제 맘대로 복당도 제 맘대로 하는 기회주의의 정점이라는 혹독한 평가가 나오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귀결일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주호영은 또 한 번 변신합니다. 그는 누구보다 빠르게 윤석열 대선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1960년생 동갑내기라는 인연을 강조하며 친윤의 가교 역할을 자처했죠.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라는 요직을 꿰차며 그는 다시 보수정당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그의 간보기 정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당정 화합을 말하면서 뒤로는 대통령실의 인사와 운영 방식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자신의 독자적 명분을 챙기려고 애썼습니다. 당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그의 말은 일견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권력의 핵심이 흔들릴 때마다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파두는 특유의 생존 본능, 그 본능에서 기인한 것이었다고 보입니다. 주영우 의원의 기회주의적인 면모가 가장 극명하게 그리고 가장 추하게 드러난 장면은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입니다. 시간대별 그의 행보를 보면 그저 감탄이 나올 지경입니다. 2024년 12월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그는 국민의힘 중진들과 함께 표결 불참을 주도했습니다. 당의 집단 방어선 뒤에 숨어 대통령을 지키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급변하고 민심의 파고가 거세지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가면을 바꿨었습니다. 2025년과 2026년에 들어서자 그는 대통령의 계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며 과거 자신이 방어했던 대상을 향해서 날카로운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방어자가 오늘의 공격자가 되는 이 놀라운 자세 전환 속에서 우리는 인간 주호영의 본심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대구 시민들 앞에서는 계엄이 잘못됐다고 명확히 말한 사람은 나뿐이라면서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행세하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 그의 이중성, 이것이야말로 그가 가진 변신 기술의 정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2026년 3월 그는 정치 인생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그를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하자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며 당을 상대로 법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20년 넘게 자신을 키워준 당이 쇄신을 말하자 그는 그것을 부당한 탄압으로 규정하며 당을 깨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호영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주호영에게 정당이란 어떤 의미인지 다시 묻게 됩니다. 그에게 국민의힘은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잠시 빌려서 쓰는 플랫폼에 불과했던 것이 아닌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당의 결정이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중진의 무게감을 강조하다가 불리해지자마자 법의 이름으로 당의 목을 죄는 행태, 이것이 바로 주호영이 당을 대하는 진심입니다. 필요할 때 입고 불리할 때 벗어던지는 외투처럼 말입니다. 특히 경악스러운 것은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설입니다. 한동훈은 직접 우리는 이미 연대했다고 표현함으로써 그게 사실일 가능성은 90% 이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친한동훈계인 정성국 의원이 최근 SBS 라디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첫째, 주호영 의원이 한동훈에 대한 징계가 잘못됐다는 말을 했다. 둘째, 주호영 본인은 무소속으로 대구시장 출마 의지가 강하다는 표현을 했다. 셋째, 주호영 의원이 한동훈 대표의 보수재건에 공감한다는 말을 했다. 넷째,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서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게 우리가 아는 주호영 의원인지 귀를 의심하는 대구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 말이 정성국 의원이 지어낸 말로 볼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가 전한 주호영의 생각을 추정해서 정리를 해드린다면, 첫째, 보수 국민들에게 배신의 아이콘이 된 한동훈과도 기꺼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둘째, 자신의 지역구인 수성갑을 한동훈에게 상납하고 자신은 대구시장 무소속 후보로서 서로 무소속 연대를 통해서 정치적 바람을 일으킬 생각이다. 셋째, 한동훈이 전에 대구를 방문한 데서 그의 위력을 확인했으니 이제 나 주호영은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며 이번 무소속 연대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사실상 한동훈의 대구 행보는 많은 버스가 동원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넷째, 나아가 이로써 보수를 한동훈과 함께 재건해보겠다. 이것이 아직은 추정이지만 한동훈의 발언, 우리는 이미 협력하고 있다는 그 말에서 미루어 둘은 이미 충분히 교감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연 보수 재건을 위한 결단인지 아니면 또다시 변신과 배신을 준비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의 산물은 아닌 것인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특히 한동훈은 당원 게시판 사건에서 보듯이 그 인간됨에 바닥이 드러난 사람 아닙니까?
게다가 그 주변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좌파의 색채를 갖고 있는데 이 인간과 손을 잡는다면 우리 자유우파의 시각에서 벗어나도 많이 벗어난 주호영의 정치적 말로, 그 말로가 어떻게 될까요? 게다가 대구의 자존심을 정치적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이 같은 행보는 주호영이라는 정치인이 가진 수십 년 동안 보여왔던 일관된 정치, 책임의 정치를 버리고 생존의 정치를 선택하는 이자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 아닌가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용감한 선택, 용감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착각할지도 모릅니다. 당이 어려울 때마다 탈당과 복당을 반복하고 권력자가 바뀔 때마다 입장을 번복하며 결국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지자 또다시 배신의 칼을 갈고 있는 이 사람을 우리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대구 시민 여러분들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 의견을 댓글에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주호영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보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정당이란 무엇입니까? 필요할 때 입고 불리할 때 벗어던지는 외투입니까? 주호영, 그는 늘 안정화의 기술자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숨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안정을 위해 그가 지불한 비용은 언제나 동지들의 신뢰와 보수 진영의 단합이었습니다. 2016년에 분당이 그랬고 2017년에 복당이 그랬으며 지금의 탈당 불사 컷오프에 대한 불복 가처분 신청, 무소속 출마 의지가 그러합니다.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에서 보수표를 갈라치기 하며 민주당 후보에게 어부지리를 줄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을 벌이는 그에게서 우리는 어떤 일말의 애당심도 찾아볼 수 없기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번도 배신을 안 하는 사람은 있지만 단 한 번만 배신한 사람은 찾기 어렵다는 말은 정말 수긍이 가는 말입니다. 주호영 의원은 이미 배신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시기마다 그가 보여준 선택의 공통점은 오직 하나, 나만은 살아야겠다. 이 지독한 자기중심주의였던 것입니다. 이제 대구 시민들과 보수 지지자들은 응답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배신을 정치적 경륜으로 포장해주는 시대가 끝났음을, 생존의 기술이 의리의 가치를 앞설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이 방송이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도록 좋아요와 영상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구독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보수를 살리기 위한 방송, 자유대한민국을 인민민주당의 저 날뛰는 홍위병들로부터 되찾아야 한다는 데 동의하시는 여러분을 위한 목소리를, 그 목소리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방송을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호영의 이번 용감한 배신이 그의 정치 인생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는 비극적 오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배신의 정치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성 중진의 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운 퇴장이 아닌 추한 집착으로 기록되는 것, 그것은 오로지 주호영 본인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그의 계산기가 이번에도 맞을지 아니면 대구 민심의 엄중한 심판이 그의 정치 인생의 종지부를 찍을지 우리 모두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체제전쟁 우상과 이성을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에게 꼭 한번 일독을 권하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이 책의 서두에 3페이지에 이르는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자유보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필독서라는 말씀도 추천사에 남기셨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오늘 처음 공개합니다만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내내 윤 대통령과 여러 차례 통화를 나누고 미완성된 부분의 원고를 보내드리고 의견을 받아가면서 책을 완성했습니다. 이 책은 이 나라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왜 자유보수 정부가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지, 윤 대통령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싸웠는지 논리적, 철학적, 사실적 배경을 모두 기록하고 책에 담았습니다.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은 예스24 교보문고 등에 들르셔서 여러분들이 꼭 책을 찾아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냥 말만 자유보수가 아니라 보수란 무엇인지 그 뿌리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